바세린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 두 번째는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요. 피부 장벽을 재생시키는 성분도 아니에요. 주름을 직접 개선하는 성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건조한 피부에 바세린만 바르는 건 빈 물병에 뚜껑만 닫는 것과 같아요. 안에 물이 없는데 뚜껑만 닫는다고 물이 생기지는 않겠죠? 바세린의 효과는 무엇과 함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바세린을 사용하는 방법을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5년간 실제 피부세포로 살아있는 인공피부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화장품의 효과를 검증해온 조직공학 박사이자 피부과학 연구원입니다. 저희 민간피부 솔루션 채널에서는 피부과학을 바탕으로 피부가 건강해지는 원리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피부 장벽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건강한 피부의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먼저 히아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들어있는 수분크림 또는 수분 앰플을 사용해요. 히아루론산과 글리세린은 피부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각질층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보습 성분이에요. 세안 후에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수분크림을 먼저 발라서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있는 재생크림을 발라줘요. 이 3가지 성분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지질이에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각질, 세포 사이가 벌어지면서 수분은 쉽게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은 쉽게 들어오게 돼요. 재생크림은 이 빈 공간을 채워서 피부 장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수분크림으로 피부의 수분을 채우고 재생크림으로 피부 장벽에 필요한 지질을 공급했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바로 바세린이에요. 바세린을 손톱만큼만 덜어서 양 손바닥에 얇게 펴 바른 뒤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듯 지그시 눌러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에 공급한 수분과 피부 장벽 성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바세린은 많이 바른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아주 얇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수분크림이나 재생크림에 바세린을 아예 섞어서 한 번에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제품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따로 발라주셔야 해요.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 같이 바르는 제품마다 유화제 함량이 다 달라서 섞었을 때 제품 본연의 흡수력이나 효과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둘째, 수분크림이나 재생크림 같은 유효 성분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으로 막을 씌워주는 게 피부 내부로 유효 성분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잘 나타나요. 그런데 섞어서 바르면 유효 성분이 바세린과 함께 피부 표면에 머물게 되면서 정작 흡수되어야 할 만큼 충분히 흡수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꼭 순서를 지켜서 마지막 단계에 바세린을 따로 발라주세요. 레티놀은 잔주름과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이에요. 하지만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에서는 따가움이나 붉어짐, 각질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레티놀은 광과민성이 있는 성분이라 낮에 바르면 자외선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반드시 밤에 세안 후에 자기 전에 발라주셔야 해요. 레티놀을 평소처럼 바른 후에는 레티놀을 바른 부위에만 바세린을 아주 소량 녹여서 약지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 발라주세요. 바세린은 레티놀이 피부에 머무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효과를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극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 사용하던 레티놀 양보다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작은 부위에서 며칠 정도 테스트해 본 뒤 이상이 없다면 사용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피지가 많고 여드름성 피부로 지루 피부염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어요. 저와 같은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 자체가 여드름을 만드는 성분은 아니지만 바세린으로 피부 표면을 완전히 밀폐하면 계속 올라오는 피지가 모공에 쌓이고 염증이 생겨서 오히려 트러블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레티놀을 사용할 때처럼 T존은 제외하고 눈가와 입가, 볼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바세린을 아주 소량 녹여서 손가락으로 얇게 눌러 발라주세요.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사용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바세린을 제품과 섞어 바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어요. 저처럼 지루 피부염이 있거나 피지가 많은 피부 타입은 바세린이 닿는 부위와 양을 세밀하게 조절해야 하는데 수분크림이나 재생크림에 섞어버리면 이 조절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만 따로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덧발라주는 방식이어야 이런 세밀한 조절이 가능해져요. 40대가 되면 얼굴만 관리해서는 부족해요. 오히려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은 따로 있어요. 바로 손과 목이에요.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 물과 세제, 손소독제에 노출이 돼요. 게다가 자외선도 얼굴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노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부위 중 하나예요. 손을 씻은 후에는 핸드크림을 먼저 충분히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손등과 손가락 관절, 손톱 주변에 얇게 펴 발라줘요. 건조함이 심하신 분들은 자기 전에 바른 뒤에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다음날 훨씬 촉촉한 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목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고 하루 종일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주름이 쉽게 생겨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얼굴에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바르면서 목은 그냥 지나쳐요. 샤워 후에 얼굴에 바르는 수분크림과 재생크림을 목까지 꼭 함께 발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손바닥에 펴서 목 전체를 가볍게 눌러주듯 발라주면 수분이 오래 유지되는데 도움이 돼요. 목주름을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건조해서 더 깊어 보이는 잔주름을 줄이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팔꿈치와 무릎은 피부가 두껍고 마찰이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쉽게 거칠어지고 하얗게 일어나죠. 이 부위는 샤워 후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재생크림을 먼저 충분히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반대로 각질이 많다고 떼수건이나 스크럽으로 계속 문지르면 피부는 오히려 더 두꺼워질 수 있어요. 발 뒤꿈치는 체중과 마찰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예요. 그래서 각질이 두꺼워지고 갈라지기 쉬워요. 샤워 후에 보습크림이나 재생크림을 충분히 바른 다음 바세린을 조금 더 넉넉하게 덧발라주세요. 그리고 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수분 증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피가 날 정도로 깊게 갈라졌거나 통증과 진물이 있다면 바세린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이렇게 3,000원짜리 바세린 하나로도 어떤 제품과 함께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비싼 제품을 새로 사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순서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해요. 수분크림으로 채우고 재생크림으로 막고 바세린으로 지키는 것. 이 세 단계만 잘 지키셔도 훨씬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꿀팁으로 찾아올게요.